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하자면 아주 먼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될 수 있으면 내 유년기, 아니 거기서 더욱 거슬러 올라가 훨씬 먼 조상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된다. 시인들은 모두가 그렇지만 시나 소설을 쓴다고 하면 마치 자기가 전능의 신이라도 되는 것 같은 얼굴로 펜내댄다. 어떤 인간의 생애를 그려낼 때 그의 성격이나 면모, 생활의 구석구석까지를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환히 알고 있는 신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서술할 수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어버린다. 그런데 지금 시작하려는 내 이야기는 그러한 시인들이 자기의 작품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것이다. 이것은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로서 결코 가공의 인물이 아닌 실존하는 한 사람의 인간 기록이기 때문이며 상상할 수도 없는 이상의 인간, 어쨌든 존재하지 않는 환상적인 허구의 인간이 아니라 단 한 번뿐인 현실적인 삶을 영위한 인간,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이란 말의 의미는 옛날과는 달리 지금은 그 정의와 한계의 윤곽이 모호하게 되어 있다.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인간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는 단 한 번뿐인 삶의 실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기고 있는가. 만약 하나뿐인 목숨만 갖고 있는 인간, 한 번뿐인 삶밖에는 영위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총탄을 퍼부어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말살시켜 버릴 수 있다면 나 자신에 관한 것이건 누구의 것이건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인간에게도 남이 인정하는 것 이상의 실존적 가치가 있는 법이다. 그러한 관념의 세계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형태로 교차하는 하나의 점, 이 특수한 하나뿐이고 한 번뿐인 점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하며 또 어떠한 경우에도 이 하나의 점의 중요성과 불가사의한 신비성에 대해서 변화나 변존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떠한 인간의 이야기도 중요하고 영원히 성스러우며 또 어떠한 인간의 경우도 한 번뿐이고 하나뿐인 삶의 실험 과정에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자연의 의지를 지속시켜 나가는 한 실험은 경이적인 것이며 실로 주목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영혼의 형태를 갖추고 존재하는 것이며 삶을 영위하는 자의 당연히 치러야 할 고뇌로서 구세주처럼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이 질문에 올바른 해답을 내릴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이 문제를 항상 생각하고 있으며 생각하는 동안에 올바른 해답을 얻지 못한 덕분으로 편안하게 죽음의 길을 떠난다. 내가 이야기의 기술을 마쳤을 때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나 자신을 깨달은 인간이라고는 결코 말하지 못한다. 나는 구도의 생활, 즉 삶을 깨닫는 실험의 과정을 걸어온 사람이고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별이 주는 계시나 책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버린 지는 이미 오래다. 난 내 몸속을 흐르는 피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거기에서 나는 어디서도 누구에게서도 구할 수 없는 것을 얻고 있다. 내 이야기는 결코 재미있는 것이 못 된다. 허구의 옛 이야기처럼 흥미진진한 것도 아니고 조화나 율조가 이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는 자기 기만을 증오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모두 그렇듯이 부조리와 혼란, 광기와 꿈의 맛이 있을 뿐이다. 인간의 생이란 각자가 자기 자신이 지향하는 바에 도달하기 위한 길,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길인 것이다. 이 길은 넓고 평탄하여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려는 노력의 결과가 의외로 쉽게 찾아오는 수도 있겠고 또 그와는 반대로 좁고 험악하여 가도
암시를 얻는 데서 그치게 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멀고도 먼 길 저쪽에 있는 자기 자신에 도달하여 완전 무결한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형성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경우에도 불가능하며 그것이 실현된 예도 없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필생의 노력으로 분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노력은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뚜렷한 자각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신경 소모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고 또 다른 경우에는 보다 자각적인 노력이 되는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각자의 열의와 노력하는 방법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떠한 인간에게나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모체로부터 독립했다는 증거로 탯줄을 끄는 자국, 즉 배꼽이 있다. 이 배꼽은 평생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꽃시대의 점액이나 점질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이 되려고 인간에게 붙어다닌다. 그러나 끝내 인간이 되지 못하고 개구리나 개미나 도마뱀으로 생을 마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머리는 인간이지만 몸은 물고기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도 인간 본연의 삶을 목적으로 하며 태어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완전한 인간상을 갖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형태는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 인간의 공통의 특질을 갖고 있다. 인류의 기원이나 조물주의 신비를 운이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어머니라는 공통되는 모체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같은 구멍에서 기어나온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실험물로 빠져나온 우리 인간은 자기의 생성 과정을 돌이켜보기 전에 앞서 앞으로의 목표를 향해 돌진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다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겠지만 가장 정확하게 자기를 설명하는 사람은 오직 그 자신뿐인 것이다.